네, 두 가지 모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증가하는 쪽에 인구 증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간 t에 대해서 pt를 우리가 인구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공부한 것처럼 여기 이제 보자면요. 우리가 뭘 가정을 하냐면 인구의 증가 속도는 그때 인구수에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이상적인 모델이니까요. 인구가 점점 늘어날 거다라고 잠깐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dp, dt는 방금 앞서 쓴 것처럼 k 곱하기 p가 되고 k는 상수인데요. 여기에서는 그냥 relatively growth rate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냐면요. 1950년에는 2560, 여기 지금 밀리언 단위는 빼고 읽겠습니다. 2560이고 1960년에는 3040이 될 때 이때 relatively growth rate, 즉 K 값을 구하시오이고 1993년 또는 2020년의 온도를 예측하여라. 아마 이 책이 2020년 전에 쓰여진 책 같아요. 자, 그래서 그 T라는 값을 우리가 시간을 문제가 1950년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1950년을 우리가 T는 0을 기준을 삼겠습니다. 그러면 1950년에 2560이라고 했으니까 P0은 2560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1960년은 10년 뒤니까 P10이라고 쓰면 되겠어요. 이게 3040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앞선 가정에 따라서 P를 T로 미분한 것은 K 곱하기 P와 같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정리 2에 의해서 이 PT라는 것은 P0 곱하기 2의 KT승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이 정리를 우리가 사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PT는 P0 곱하기 2의 KT승이 되는데요. P0은 우리가 2560이고 T 대신에 10을 대입해 보면 P10은 P0 곱하기 2의 10K승이 되죠. 그런데 우리 P의 10, P의 0은 다 값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K를 구하는 것은 양쪽을 일단 P0으로 나누고요. 그래서 P0은 2의 10K. 네, 그래서 여기에서 K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양쪽에 로그를 붙이면 되겠죠. 로그 붙이면 10K인데 10을 이쪽으로 넘겨주면 K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K는 10분의 1 곱하기 로그의 P10 나누기 P0이 되고요. 이 두 값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3040, 2560을 대입하면 K 값은 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우리가 근사값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면 0.017185 정도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K 값을 구하라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뭐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1.71% 정도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1993년이나 2020년을 예측하라는 건데요. 하나만 해보죠. 2020년은 1950년을 기준으로 70년이 흐르는 거기 때문에 70을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이 식에다 대입을 한 거죠. P0 곱하기 2의 70K인데요. P0도 우리가 알고 있고 K도 우리가 위에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면 뭐 이거는 손으로 하긴 좀 힘드네요. 네, 컴퓨터로 계산해 보면 네, 이 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건 뭐 다른 조건이 하나도 없이 그냥 단순히 이상적으로 증가하는 것만 가정을 했기 때문에 실제 답은 이것보다는 더 작은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네, 이렇게 우리가 증가하는 것을 풀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이제 좀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한번 해보죠. 이건 이제 뉴턴의 냉각 법칙인데요. 어떤 물체의 냉각되는 속도는 어디에 비례하냐면 이 물체의 온도와 주변 환경의 온도의 차이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라고 가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있는 어떤 차가운 물체를 이렇게 밖으로 꺼내면 그때부터 계산하면 이 서라운딩은 현재 이 공기의 온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밖에 있는 것을 조금 시원하게 먹고 싶어서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두면 거기부터 측정을 하니까 서라운딩은 냉장고 안의 온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만큼에 따라서 비례해서 이 오브젝트의 이 쿨링하는 그 속도 변화율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뉴턴의 냉각 법칙을 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간 t일 때 어떤 물체의 온도를 대문자 t라는 함수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온도를 우리가 t 스몰 s라고 쓰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상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t의 변화율은 그 오브젝트의 온도와
서라운딩의 온도에 차이에 비례한다. 네, 우리가 식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물론 K는 또 정해진 상수겠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 앞서서 공부했던 이 방정식 형태가 되지 않아요. 여기는 이 y를 미분해서 바로 여기 y가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는 이 t를 미분했는데 t가 나오지 않고 상수가 붙죠. 그래서 바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어떤 테크닉을 쓰냐면 yt를 대문자 tt, 이건 함수이고 이건 상수로 이렇게 바꿔줘요. 그러면 무슨 변화가 있느냐면 이걸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dy dt는 어떻게 되느냐면 dt의 dt가 되는데요. 요건 상수예요. 그래서 없어져요. 그래서 이 왼쪽 요 값이 요 값과 같아요. 그리고 대문자 t 빼기 ts는 바로 y가 되죠. 그래서 이 방정식은 요 방정식과 같아져서 우리가 이제 앞서 공부했던 방정식과 형태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답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지금 방금 배운 것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음료수 캔을 밖에 22도에 계속 놔둬서 이게 22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냉장고에 넣어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 안에는 7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까 기호로 쓰자면 지금 t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텐데요. 처음에가 22도니까 t0이 22라는 뜻이에요. 이 값은 t0이 22라는 뜻이고요. 냉장고 안에 넣어뒀으니까 이제 이것이 바로 서라운딩의 온도가 돼요. 템퍼레처가 돼요. 그래서 ts를 7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30분 뒤에 16도가 됐다는 뜻이니까요. 이 말은 30분 뒤니까 우리가 단위를 분이라고 쓰면 t30은 16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30분 더 지났을 때, 그러니까 결국 t60은 얼마겠느냐? 네, 그걸 물어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t가 10도가 됐을 때 t는 얼마인가? 네, 이렇게 두 개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쓴 것을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대문자 tt는 t분이 지났을 때 그 캔의 온도거든요. 처음에 온도는 22도인데요. 그래서 T0은 22인데 냉장고 안에 넣었으니까 냉장고가 서라운딩이 돼서 7도가 되고요. 30분 지났을 때 16도로 떨어지겠죠. 이때 뉴턴의 냉각 법칙에 따르면 식이 이렇게 되고요. 지금 이게 TS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게 바로 미분 방정식, 우리가 아는 미분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YT는 대문자 TT 빼기 7로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dy dt는 ky라는 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초기값 y0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다 대입하면 y0은 t0 빼기 ts, 이게 7이기 때문에 지금 t0 값이 22죠. 그래서 이 값은 7이고요. 그래서 빼면 1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공부한 것처럼 yt는 y0 곱하기 2의 kt승이니까요. y0이 15니까 15 곱하기 2의 kt승이 됐습니다. 아직 쓰지 않은 조건이 t30은 16을 아직 안 썼죠. 네, 이걸 우리가 사용을 해보면 여기에 30을 대입하면 y30이 필요하니까 y30은 t30 빼기 7 해서 답은 9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t 대신에 30을 대입하면요. t 대신에 30을 대입하면 9는 30을 대입하니까 15 곱하기 2의 30k승이 되죠. t가 30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2의 30k승은 5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k는 30분의 1 곱하기 로그 5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0.017 정도 되는 거예요. k가, 이건 근사값이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30분이 더 지났을 때 온도니까 T60을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T60은 어디에 대입을 하냐면 여기에다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 식에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T 대신에 60을 넣으니까 7을 넘기면 7 더하기 Y60이 돼요. 근데 Y는 우리가 답을 알고 있죠. Y는 아까 답이 YT는 15 곱하기 2의 KT승이니까 15 곱하기 60K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책에 보면 K 대신에 이 값을 대입해서 근사값을 구했는데요. 사실은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2의 30K승이 5분의 3이고 여기에 2의 60K승이라는 것은 이걸 제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의 30K는 5분의 3이니까 이거 우리 참값을 계산하면
5분의 62에서 12.4도가 되는 것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어요. 이건 뭐 굉장히 운이 좋은 경우고요. 일반적으로는 이 근사값 K를 여기다 대입해서 근사값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 10도가 될 때 시간을 구하라는 건데요. 이거 거꾸로 방정식을 풀면 돼요. 10은 TT인 걸 구해야 하는데요. TT는 아까도 나왔었지만 이 식을 이용을 해서 TT는 7 더하기 YT가 되죠. 그래서 넘기면 YT가 3인 T를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YT는 15 곱하기 2의 KT승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2의 KT승은 넘기면 15분의 3, 즉 5분의 1이 되거든요. 그래서 T는 여기에 로그를 붙여서 K로 나눠주면 로그 5분의 1 나누기 K가 되죠. 그런데 K는 아까 30분의 1 로그 5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정확한 값은 이겁니다. 근데 이제 근사값이 필요하면 로그 5분의 1, 로그 5분의 3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서 나눠주면 94분 30초 정도 되면 우리가 온도가 10도까지 떨어진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미분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증가하는 거, 감소하는 거 하나씩 풀어봤는데요. 책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연습 문제가 있어서 네, 각자 관심 있는 상황의 것을 더 풀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하는데 그 미분 방정식을 만들 때 적당한 변수 치환을 해서 이 상황을 예측하는 것을 연습을 해보면 이 섹션은 잘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3.4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